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오류를 다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오류 그러면 오류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래서 오류에다가 크게 형광펜으로 삼각형을 칠합니다. 자료 맨 위에 보면 오류를 알아야 이런 제목 있잖아? 그 제목에다가 삼각형을 치세요. 자, 오류는 안 좋은 거야. 오류는 분명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배우느냐? 오류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 오류의 반대말이 뭘까요? 모르겠어? 오류는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오류의 반대는 좋은 거겠지, 그지? 그러면 좋은 거는 뭐냐? 바로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논리.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논리적인 추론을 하자, 논리적인 사고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논리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막상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라고 하는 건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지? 추상적인 용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자,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나 추론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반대말인 오류가 없는 생각이나 사고를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논리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래서 이 오류가 없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류를 알아야 돼요. 오류를 알아야 오류를 범하지 않지. 그지?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거와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데 그걸 알아야만이 안 할 걸 안 하고 할 걸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종류들을 쫙 다 배우면 이 오류를 피하자라는 얘기예요. 오류를 피하는 삶을 살거나 오류를 피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논리적인 사고고 논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톱받치면 자, 오류를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 처음에 1. 무슨 오류가 나와 있어? 언어적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형광펜을 칠해놓고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언어적, 여기다가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언어적 오류. 뒤에 또 넘겨보면 무슨 오류가 있어? 큰 목차를 한번 보세요. 자료적 오류가 있어. 자료적 오류. 또 넘겨보면 무슨 오류가 있어? 심리적 오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오류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정리를 좀 하자. 자, 여러분이 봤던 것도 있고 안 봤던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어요. 대답만 크게 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적 오류의 첫 번째 무슨 오류? 애매성의 오류가 있어요. 따라해. 애매성의 오류. 그렇지. 애매성에다가 형광펜 칠해놓고 자, 애매성의 오류는 잘 나오는 거고요. 문법이나 화법 작문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애매성의 오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애매어의 오류, 또 하나는 뭐? 애매문의 오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애매어는 단어 자체를 애매하게 썼어.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봐볼까? 갑과 을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봐봐. 갑,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을, 크긴 뭐가 커? 그 사람은 150cm도 안 되잖아요. 갑이 오류를 범했을까요? 을이 오류를 범했을까요? 갑이. 왜? 애매한 단어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애매한 단어 어떤 단어 썼어요? 그렇죠. 크다 라고 하는 거. 이때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어로서 훌륭한, 인품이 큰 사람인 건지 아니면 키가 큰 사람인 건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을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어. 그지? 그래서 애매어를 사용을 해서 갑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말한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할 때 큰, 여기다가 삼각형을 치세요. 두 번째도 봐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때 죄인에다가 삼각형 쳐보세요.
이때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원죄라고 해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태어난 날, 탄신일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원죄를 다 사해줬다, 면하게 해줬다. 이런 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원죄라고 적어. 볼펜으로 원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할 때 이 죄는 원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평등하게 다 갖는 죄. 그런데 죄인은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이때 죄에다가는 또 삼각형 치고, 이때 죄는 그러한 원죄야, 사회적인 범죄야? 사회적인 범죄, 그렇지. 그래서 사회적인 범죄라고 적고요. 그러면 이 죄가 원죄로 해석될 때와 사회적인 범죄로 해석될 때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죄인은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도소에 가야 된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교도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논리죠. 그죠? 논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요거를 잘못 썼다. 애매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에 세 번째 손이 크다도 마찬가지고, 손이 정말 큰 건지 씀씀이가 큰 건지 헷갈리지? 자, 두 번째는 애매문의 오류가 있어요. 거기다 애매문에다 형광펜 칠해놓고, 애매문의 오류. 자, 거기 나와 있는 사례보다 칠판에 적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누가 말한 거야 지금?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내가. 자, 아내가 얘기했는데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예전 교과서나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문법 문제에서. 자, 요거는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첫 번째 어떤 경우에요? 자, 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내가 비디오를 일주일에 3시간 봐요. 그런데 남편은 5시간을 봐요. 그럼 누가 더 좋아하는 거야? 남편이 더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좋아한다. 실은 이 문장은 교과서에도 실렸던 문장인데요. 비문이에요, 비문. 요즘에 비디오 하냐? 비디오? 비디오 알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봤어? 비디오 이렇게 넣으면, 리모컨 이렇게 하면 막 영화 나오고 하는 거. 참 세대가. 비디오 가게도 가봤죠? 봐봤지,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 근데 이 문장은 비문이에요. 원래는 비디오로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지? 영화를 보는 거지. 이 비디오 자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영화를 보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비디오를 영화를 보고 있어. 그래서 아내가 자기야 치맥 한잔 하면서 먹어요. 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비켜 안 보여. 영화 안 보여. 이런 거. 이해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남편은 나보다 뭘 더 좋아하는 거야? 비디오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해돼? 적어놔. 이거 문장을 하나 적어놔.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두 가지로 헷갈릴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자, 대답을 열심히 잘해줬으므로 보너스로 하나를 더 사례를 들어주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과와 귤 2개. 크게 읽어야지. 다시 시작. 사과와 귤 2개. 자, 사과와 귤 2개. 이건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까? 두 가지? 어떻게? 첫 번째.
사과 하나, 귤 하나. 그림 잘 그리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과 2개, 귤 2개. 어? 그렇죠. 사과 하나, 귤 2개. 또 있어. 뭐? 사과 2개. 그렇죠. 사과 2개, 귤 2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그래서 세 가지로 듣는 사람이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려요. 자, 이 오류는 최근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요. 최근 수능에서는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추세야. 정확히 말하면 평가원 시험, 고3 평가원 시험에서 2012학년도 이후로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문항수도 좀 줄고 옛날에 수능이 좀 길고 문제가 뭐 60문제, 55문제 이렇게 나올 때는 오류가 단독 문제로도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도. 그런데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좋고, 뭐 EBS 교재나 혹은 모의고사나 이런 데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또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볼 때도 오류 문제 나왔을 때 오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자, 이거는 문법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과와 귤 2개.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세 가지로 헷갈린다. 오류를 또 왜 알아두면 좋느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어요.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과장님이 신입사원인 여러분에게 이봐요, 김철수 씨, 네, 저 빨리 저 회의 준비해야 되니까 사장님 곧 오시니까 옆 사무실 가서 의자랑 책상 2개 가져오세요. 이랬어. 어? 의자랑 책상 몇 개? 2개 가져오세요. 빨리. 그랬어. 그러면 김철수 신입사원은 그걸 가지러 가면서 머릿속에 몇 가지를 떠올리겠어요?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뭐지? 뭘 가져오라는 거지? 그래서 의자 하나, 책상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 하는 거야? 의자랑 책상 2개 가져오니까 왜 이걸 가져와? 이렇게 화를 내요. 빨리 다시 가져와.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야? 책상은 하나인데 의자가 2개요? 말이 돼? 3번 결국은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한 거야? 김철수 씨가 잘못한 거야?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이해돼? 과장님이 애매어의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과장님은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 윗사람이니까. 그러면 김철수 씨가 처음에 그 오더를 딱 받았을 때 의자랑 책상 2개 가져오세요 라고는 오더를 받았을 때 확인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과장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합쳐서 2개 가져올까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가져올까요? 아니면 책상과 의자 2개 각각 2개씩 가져올까요?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는. 오케이? 그러면 책상하고 의자 각각 2개, 총 4개 가져오라는 소리야. 네, 그렇게 가면 실수가 없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직장 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국어를 못해서. 그래서 대학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가르쳐라 이렇게. 그리고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때 가르쳐라 이렇게 자꾸 교과서에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오류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대답 오케이? 생각보다 중요해. 그래서 매년 요때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크리스마스 전주에 선생님이 해줘요. 크리스마스 전주에. 겨울방학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왜냐하면 해이해질 때잖아. 그치? 해이해지고 놀러 가고 싶고. 방금도 저 가족들하고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요. 어디서 모이는데? 어디 뭐 강원도 갔어? 아니 저희 집에서 모이는데요. 어쩌라고. 간만에 뭐 사촌들 만나가지고 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알았어 그냥. 그래 네 판단대로 해. 사촌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너희들은 왔으니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쉬는 시간에 맛있는 것도 사줄게. 와. 요즘 애들은 참 그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 불경기라는데 자꾸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뭐 이래. 별로 집에서도 많이 먹고 왔지. 내가 못 먹어서 그래. 나 혼자 밥을 먹기는 미안하니까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사과와 귤 2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필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애매성의 오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강조의 오류. 뭐 사준다 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자, 따라해. 강조의 오류. 강조의 오류는 어느 특정한 부분을 잘못 강조해서 생긴 오류예요. 자, 봐. 남윤아. 밤늦게 내일부터 엄마가 그랬어. 남윤아, 내일부터 밤늦게 친구들하고 다니지 마.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 남윤이가 알았어, 엄마. 내일부터는 그러면 밤늦게 형들하고 다닐게. 웃기지? 자, 누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부터 밤늦게 친구랑 다니지 마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내일부터가 중요해, 밤늦게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요. 밤늦게 다니지 마.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철수는 친구와 이걸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거기를 시정하려고 한다는 거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죠? 이런 걸 강조의 오류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얘기했던 이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범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쫙 1시간 동안 수업을 해. 그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죠. 대답.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이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공통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다 같이 공감할 거예요. 공감해. 뭐냐면 막 중요한 거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좀 피곤해해, 졸려해, 힘들어해. 그래서 약간 딴 얘기를 해. 국어 선생님들은 그래요. 그제? 뭐 다른 얘기를 좀 한단 말이지. 선배들 얘기한다 할지 아니면 뭐 우리 고은이, 로운이 얘기를 한다 할지. 응?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강생들 중에, 학생들 중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녀석들은 집에 가서 꼭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자기 딸 얘기만 해. 응? 아무렴 선생님들이 3시간 내내 그러겠니? 물론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 진도에 뭐 조금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뭐 1시간 내내 뭐 인생 얘기하거나 첫사랑 얘기하다가 종치고 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죠. 얘들아, 그제? 잠깐 딴 얘기 한 건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집에 가서 뭐 맨날 딴 얘기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강조의 오류다. 강조의 오류. 알겠냐? 자, 그 다음에 거기 사례도 한번 볼까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 아이는 이웃이 아닌 사람이므로 그 아이에게는 거짓말해도 됐다. 좋다. 이거 뭘 강조한 거야? 앞에 사람은 이웃이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그런데 이웃 요걸 받아들였죠. 강조해서.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은밀한 재정의 오류가 있어요. 따라해. 은밀한 재정의 오류. 이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가 아니라 뭐라고? definition. 그지? definition.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혼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자기 말대로 그냥 자기 논리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은밀한 재정의 오류라고 해요. 넘겨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친구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뇌물을 받다니 미치지 않고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신병원에 가야 돼. 사람은 많이 미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그죠? 주변 사람들 힘드니까. 그때 그 미치다와 요즘 세상에 뇌물을 받다니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미치다는 정의가 좀 다릅니다. 뒤에 미치다는 요즘 세상에 뇌물을 받다니 일반적이지 않아 상식에서 벗어났어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정신 이상자라는 말은 아닌 거지, 그지? 근데 그게 두 개가 마치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이다의 의미를 혼동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 외에는 동물이 아니다. 자, 인간과 동물은 이런 관계죠. 잘못됐구나. 뭘 써야 되니? 동물. 여기에 인간.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포함 관계면 이건 맞는 말이죠?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아니면 동물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뭘 무시한 거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다의 의미를 혼동하는 오류다. 이때 이다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를 혼동해서 생기는 오류다. 이렇게 보면 돼. 끝. 자, 따라해. 언어적 오류, 애매성의 오류, 강조의 오류,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이다를 혼동하는 오류. 오케이. 이렇게 네 가지가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오류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료적 오류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자료적 오류. 자료적 오류는 가장 종류도 많고 가장 우리가 많이 범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첫 번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네요. 많이 들어봤지 이건? 들어봤다고 해줘야지. 성급한 일반화를 들어봤죠? 겁나 많이 들어봤어. 자, 성급한 일반화 오류는 형광빛이라고 별표 5개, 별이 5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너무 급하게 사례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성급한 일반화 오류는 다른 말로 귀납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귀납적 오류. 우리가 비문학 독서 할 때, 독서 이론할 때 선생님이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따라해. 귀납법 시작. 또 뭐 무슨 법? 연역법. 추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변증법도 있었잖아. 그지? 자, 귀납법은 뭘 귀납법이라고 하느냐? 작은 사례들을 통해서 점점 커다란 결론에 이르는 거. 이걸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귀납법. 그리고 연역법은 뭐였어?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그지? 결론에 해당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연역적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잘못하다가는 엄청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이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나왔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데 평생 안 헷갈리는 방법 알려준다고 그랬지? 이게 뭐야? 읽어봐봐. 귀. 얘는 뭐라고 그랬어? 연. 귀가 더 커요? 연이 더 커요? 다시. 귀가 작아? 연이 작아? 귀가 작아.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나오는 거. 귀납법은. 유치해도 그냥 배워도 유치해도. 연이 더 커요? 귀가 더 커요? 연이 더 커. 그래서 커다란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전제. 가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귀납법, 연역법 절대 평생 안 잊어버려. 평생 안 잊어버려. 헷갈리는 것들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배워두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귀납법의 사례를 한번 들어줄게요. 잘 보세요. 한국에서 발견되던 고니가 있어요. 고니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꽤 많이 되더라고. 지난번에 수업하다 보니까. 고니가 뭐야? 그랬더니 고라니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니가 뭐야? 생선 내장. 알탕 같은 거 먹을 때 꼬불꼬불꼬불한 거 있죠. 내장. 그걸 고니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의 그 고니는 그게 아니에요. 새야, 새. 그렇지, 새. 새. 하얀색 새를 백조라고 하고 검정색 고니를 흑조라고 하는데 이 고니가 한국에서 발견된 고니가 전부 다 하얀색이었습니다. White. Korean 고니 is white. 이래. 옆에 나라 Japanese 고니 white. Chinese 고니 white. America, Africa, Oceania 전부 다 고니들이 다 white. 자, and then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니는 전부 다 무슨 색? 하얀색이다. 이게 그동안
세계 생물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결론입니다. 결론. 귀납적 발견에 의한, 귀납적 추론에 의한 전 세계 지구상의 고니는 다 하얀색이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뉴기니 반도에 있는 한 작은 섬에 한 조류학자가 표류를 해요. 표류가 뭔지 알지? 자, 이 표류를 해서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에 표류를 했는데 무인도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 사람은 없는데 숲속 가운데 딱 갔더니 웬걸? 고니가 발견됐어요. 고니. 고니랑 똑같이 생겼어. 생김새나 크기나 뭐 이런 게. 그런데 이 고니는 블랙 색깔이었습니다. 모든 수만 마리의 고니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검정색이었다고.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원래 왜?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이렇게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뻐가지고 날뛰었어요. 자, 몇 달 뒤에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됐는데 이 블랙 고니를 몇 마리 잡아다가 표본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니는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니와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결론에 났었던 지구상의 모든 고니는 화이트라고 하는 이 결론은 요 작은 사례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지? 얘들아, 그지? 그래서 귀납법은 단 하나의 다른 사례가 나오잖아? 그럼 이 결론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하다가 니들 뭐 과학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귀납법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으로 잡고 연역법 나오면 동그라미로 잡으세요. 현대 과학계나 뭐 사회학에서는 거의 다 연역법을 사용해요. 가설을 세워놓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대답 알았니? 네. 그래서 이 귀납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오류에서는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에 지각을 어쩌다가 뭐 지각할 수도 있잖아? 이틀 연속 지각했어요.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야, 철수도 이리 와. 너 어제도 지각했지? 네. 어제도 지각했지? 오늘도 지각했지? 네. 너 맨날 지각하냐? 어? 맨날 지각하냐? 너 중학교 때도 지각했지? 너 초등학교 때도 별명이 지각대장이었겠네? 뭐 이렇게 몰아세우면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선생님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께서는 지금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저 어제 지각한 거 맞고요. 오늘도 지각한 거 맞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중학교 내내, 초등학교 내내 지각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성급한 일반의 오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았지? 물론 퇴학당하는 건 내 맘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귀납적 오류 시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시작. 오케이. 자, 필기할 시간을 조금 이따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료적 오류 중에 뭐가 있어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이때 무지라는 말은 형광펜을 쫙 칠하고 야, 이 무식한 놈아! 할 때 무지가 아닙니다. 응?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할 때 그 무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때 무지는 도대체 뭐예요? 이때 무지는 받아 적어. 위에다가 받아 적으세요. 인간의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증명하기 어려운 인간이 가진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이런 걸 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지에 호소한다는 얘기는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준,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어요?
그럼 외계인이랑 사진 찍은 거 있어? 없지? 뭐 외계인 발견했다는 그런 증거물 있어? 뭐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괴담 말고 없지? 그러니까 외계인은 없는 거야. 외계인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해봐. 없다고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인간이 뭐 저기 명왕성까지 갔나? 태양계 이제 겨우 태양계 탐사했는데 태양계는 전 우주에 비하면 진짜 먼지만큼도 더 작아요. 그 광활한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만큼밖에 증명을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걸 없다고 확신해요? 외계인이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두 친구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슨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무지의 호산호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자, 그 다음 자가당착의 오류 보겠습니다. 무슨 오류라고? 자,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는 자승자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자승자박의 오류. 일명 제게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 중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중에. 자, 밑에 사례로 나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에 자승자박이 있는지. 시작. 시인에게는 자신에게 창조적으로 샘솟는 것이면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 속에서만 위대한 시인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설을 시에 끼워 넣는 점잖지 못한 시는 허용될 수 없다. 자,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완전한 무조건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자, 완전한 자유가 시인에게는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런데 맨 뒤에 또 뭐라고 그랬어? 뭐는 안 돼? 외설적인 그런 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안 되는 게 있는 거는 완전한 자유라고 보기가 어렵잖아. 그지? 응? 이런 말 하지 말든가. 이런 말 하지 말든가. 아니면 요 말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말았으면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양립하기에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이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해서 자가당착의 오류 또는 자승자박의 오류라고 해요. 알았냐? 자, 그 다음 잘못된 확률의 오류가 있네요. 잘못된 확률의 오류. 칠판이 모자라네. 여기다가 하나만 쓸게. 자. 일명 도박사들이 많이 쓴다고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라고도 해요. 따라해. 도박사의 오류. 잘못된 확률의 오류. 자, 이봐. 선생님이 도박사야. 자, 여러분들 돈 거세요. 동전을 띡 던져가지고. 내가 동전 던지려고 가져왔는데 놓고 왔네. 자, 동전을 띡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 두 개밖에 없죠? 딱 던져서 앞면 나왔네. 또 던졌어. 앞면 나왔네. 10번을 던졌는데 우연히 앞면이 나왔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돈을 거는 거야. 선생님한테. 자, 돈을 걸어. 얘들아, 앞에 10번 앞면이 나왔어. 이제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지. 그래서 뒷면에다 걸어. 뒷면에다가만 걸어. 이렇게. 그러면 네. 그러면서 뒷면에다가 10,000원씩 냈어.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똑같죠. 그죠? 근데 앞면에다 걸려고 하는데 못 걸게 하는 거지. 에이, 봐봐. 계속 앞면 나왔으니까 이제는 뒷면 나올 거야. 이렇게. 자, 이 도박사는 확률을 잘못 사용하고 있죠. 잠시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수학. 잘 봐. 주머니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주머니. 잘 그렸네. 여기에 구슬이 1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 눈을 감고 손을 집어넣어서 딱 하나의 구슬을 꺼내요. 꺼내서 1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100분의 그렇지, 100분의 1. 몇 퍼센트? 1%.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이게 근데 1번이 아니야. 내려놓고 다시 손을 집어서 하나를 꺼냈을 때 1번이 나올 확률은? 99분의 1. 몇 퍼센트? 자, 1.1%보다 높아요, 낮아요? 자, 절대 이과 가면 안 돼. 자, 여기서 1번이 나올 확률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1%보다 높죠? 100분의 1보다 99분의 1이 더 높잖아. 뭐가, 야. 자, 이렇게. 그래 또 내려놨어. 아니어가지고 또 뽑아요. 계속해서 뽑아서 놓고 손을 집어넣고 또 뽑을수록 1번이 나올 확률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집니다. 다 1번이 아니었어. 99번까지 뽑았는데, 99번째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100번째 딱 넣었을 때 1번이 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100%. 이해돼? 그러니까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잘 봐. 앞에서 손을 넣어서 구슬을 꺼낸 걸 전행사건이라고 하고요. 뒤에 다음 번째에 구슬을 꺼낸 걸 후행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행사건의 결과가 후행사건의 확률에 미칠 영향. 지금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잖아.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죠? 얘들아, 그지? 네. 앞에 어떤 번호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점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오케이? 그런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니? 괜찮아. 예체는 건 괜찮아. 뭐 놀라지 말고. 이런 걸 종속시행이라고 해요.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앞에 벌어진 사건에 종속되었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머니 안에서 구슬을 꺼냈습니다. 꺼내서 1번이 아니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뽑아.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뽑을 확률 몇 분의 몇? 100분의 1, 1%. 오케이? 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넣어서 1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1? 100분의 1. 또 넣었어요. 또 꺼내. 몇 분의 1? 100분의 1. 자, 이거는 앞에 벌어진 사건이 뒤에 벌어진 사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안 미쳐요. 안 미쳐. 다시 말하면 후행 사건이 전행 사건과는 별도로 늘 확률이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죠? 동전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든 뒷면이 나왔든 앞 사건이 뒤에 또 던질 사건은 늘 몇 분의 몇으로 똑같아요? 2분의 1, 50%의 확률로 똑같지? 이런 걸 무슨 시행이라고 그래? 그렇죠. 독립시행이라고 그래. 독립시행, 종속시행. 자, 그러면 동전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인데 이걸 마치 종속시행인 것처럼 속이는 거. 오케이? 독립시행에 해당하는 확률을 시행하면서 마치 종속시행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런 걸 잘못된 확률의 오류 또는 잘못된 도박사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지? 도박사들이 많이 써먹어. 절대 도박은 도박장에서만 돈을 벌어요. 딜러만 돈을 벌어요. 딜러. 알지? 그러니까 도박은 하면 안 돼. 집에서 고스톱 치는 거나 이런 건 괜찮아. 원카드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도박장에 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독립시행이에요. 뭐 독립시행의 오류 하나 더 얘기해주면 생활 속에서 이런 거 있다? 지금 뭐 그렸니? 척하면 척 이제 좀 눈이 맞아야지. 이거 뭐 그랬어, 선생님이? 비, 그렇지, 비.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또 다른 빗방울이 떨어질 확률. 이것도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오케이? 수학에서. 많이 뭐 재미있어. 배워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뒤에
거짓 원인의 오류부터 칠판을 지워야 되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사람들은 지금 빨리 필기하고 5분 뒤에 지울게요. 자, 자가당착의 오류, 잘못된 확률의 오류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놓고요. 다음에 거짓 원인의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해 거짓 원인의 오류. 자, 거짓 원인은 뭐 선우 인과의 오류라고도 하고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뭐 상관성이 없는 겁니다. 상관성이 없는 거. 돼지꿈 꾸면 횡재수가 있다 그랬는데 돼지꿈 꾸는 거하고 재수 있는 거하고 별 상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돼지꿈 꿨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더 많아요. 100일 기도를 올렸더니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제 작은아들도 공부를 비록 못하지만 100일 기도만 올리면 대학 합격은 문제없을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대학 합격하는 거는 공부를 잘 해야,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발 저릴 때 콧등에다가 막 이렇게 침 바르는 거 혹시 들어봤어? 코에다 이렇게 침 바르는 거? 안 해봤어?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관습에. 그런데 발 저리는 거 하고, 발 저리는 거 풀리는 거 하고, 코에다가 이렇게 침 바르는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발 저릴 때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진짜 발이 안 저려요. 이유는 뭐야?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쓰니까 피가 잘 통해서 그런 거야. 피가 잘 통해서. 자, 일명 이 거짓 원인의 오류를 오비일학의 오류라고 해요. 따라해 오비일학의 오류. 오비일학이 무슨 뜻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한자성어. 우리 어항에도 있었습니다. 어휘 항아리에도. 인과홍동의 오류는 더 웃겨요. 자, 인과홍동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부인은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 따라서 여자가 남편의 성공을 돕는 최선의 비결은 값비싼 옷을 사서 입는 거다. 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부인한테 값비싼 옷을 사주는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반대로 부인이 값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과혼동의 오류입니다. 골프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밑에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무슨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자, 이 흑백 논리의 오류는 별이 역시 5개. 별표 5개 치고 흑백 논리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흑백 논리의 오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이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반이어. 반이어는 반대되는 거잖아. 그지? 반대되는 거. 자, A와 B가 이렇게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반이어라고 하는데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반이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 관계, 반이어 관계에 있는 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A와 B가 중간항이 있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중간항. 중간항. 또 하나는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항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지? 자, 이 중간항이 있는 거를 우리는 반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따라해. 반대 관계에 있는 반이요. 이렇게 중간항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 관계에 있는 반이어라고 해. 따라해. 모순 관계에 있는 반이요. 알겠지?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흑백 논리의 오류는 흑백을 보세요. 흑백. 흑과 백은 어떤 관계예요? 반대 관계야? 모순 관계야? 반대 관계야. 왜냐하면 중간항이 있어요. 중간항이 있어. 흑과 백은 중간항이 있어요. 중간항에 무슨 색이 들어가 있어? 회색, 그레이 색깔이 들어가 있어. 뭐 그것도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관계에 있는 거를 무시하고 이걸 마치 모순 관계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논리적으로. 그런 걸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해요. 이 모순 관계에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 있다 없다 이런 거. 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또 살다 죽다 이거. 그때 어떤 녀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이런 건 뭐예요? 뭐? 이건 살아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항이 있는 게 아니야. 중간항이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중간항이 있는 반대관계의 반이어를 마치 모순관계의 반이어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논리를 펴는 거. 이런 걸 흑백논리어류라고 합니다. 알겠지? 선생님 사랑하니? 대답을 못하네. 그럼 선생님 미워하는 거지?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그러면 사랑하다와 미워하다 중간항 있어 없어? 중간항 있어. 중간항 있어. 뭐 그저 그런 관계 뭐 좀 존경하고 뭐 좋아하고 이 정도 있을 수 있어도 뭐 사랑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간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을 흑백논리오류라고 해요. 알겠냐? 자, 이 흑백논리의 오류가 가장 판을 쳤던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의 근현대 역사 속에. 이체가 그 사이 한국전쟁 중입니다. 자, 전쟁 중에 자유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둘 중에 선택해서 냉전시대라고 하죠. 막 싸우기도 하지만 뭐 둘 다 좋고 둘 다 안 좋고 할 수도 있죠. 응?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색분자라고 해서 회색분자. 그래서 양쪽에서 다 죽였어. 양쪽에서 다 죽여. 회색분자. 자, 요렇게 중간항이 있는데 남한 아니면 북한.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걸 강요받는 시대. 이게 전쟁 중입니다. 전쟁 때는 피아를 구분한다. 저 피자, 나자를 씁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전쟁 중에는 이 흑백 논리의 오류가 가장 많이 판을 칩니다. 판을 쳐요.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한 번쯤 읽어보세요. 가끔 지문으로도 나오니까. 이 소문의 벽에 보면 박준이라고 하는 젊은 소설가 주인공이 나와. 그런데 이 박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 전지불, 그러니까 스탠드 불이나 탁 이렇게 있지. 불이 탁 어두운 데서 켜지잖아? 그럼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해. 그게 병이야, 막 병. 그래서 의사나 심리학 뭐 교수님이 이 박준이라는 사람을 치유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데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전지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발작을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럼 어렸을 때 이 박준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준이 어렸을 때가 이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요. 그래서 전쟁 중인 상황에 어렸을 때 6살, 7살 요때 아버지가 국군으로 참전해요. 뭘로 참전한다고?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북한군 포로로 잡혀서 막 거기서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주입 막 받았겠지? 그래서 보니까 공산사회주의가 더 좋은 것 같아. 빈부격차도 없고. 그래서 인민군으로 전향합니다. 전향이라는 말 알지? 바꿔서 인민군 복장을 입고 막 전쟁을 또 해. 그러다가 이 공산주의에도 좀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인민군 복을 벗어던지고 도망쳐서 집으로 와요. 산속에 있는 집으로 와가지고 하룻밤 머물다가 떠났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쪽에서도 적이고 이쪽에서도 적이에요. 맞아요? 이도저도 다 싫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둘 다 적이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6살짜리 박준이 엄마 품에 이렇게 방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한밤중에 군홧발 소리가 막 투닥투닥 들리면서 총 탁탁탁탁 뭐 이런 소리가 들려.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전지불이 확 비쳐요. 전지불 하나 저는 후레쉬 같은 거.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손전등 막 수십 개가 쫙 비쳐요. 자고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불빛 위에서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안 보여. 어두운 데서 불이 갑자기 확 비치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국군이 너희 아버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다면 김일성 목 따라 갔습니다. 김일성 목 따라 갔어요. 이러면 살 수 있겠죠. 응? 그리고 만약에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아바의 동물이 어디 갔나? 그러면 이승만 암살하러 갔습니다. 뭐 이러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불빛이 확 비치면서 순간적으로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 질문은 너네 아버지 어디 갔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 마음에 북한 말투인지 남한 말투인지 아리까리하게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막 물어보니까. 이해돼? 그때 이쪽으로 대답할지 저쪽으로 대답해야 될지 자칫 잘못 내뱉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종갓나 새끼래. 빨갱이 새끼 아니야. 죽어버릴 수 있잖아. 이해되니? 그 순간의 공포심. 이게 트라우마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전지불이 비치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이 바로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소설이야. 근데 제목이 왜 소문의 벽일까? 전쟁이 끝났고 우리가 전쟁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 그지?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소문이라고 하는 건 소문을 당하는 피해자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정신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문도 봐봐. 소문.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있어 없어? 없어.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평천 선생님이 손바닥을 내밀고 다니더라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막 돌아. 근데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은 손등을 내밀고 다녔어. 봐봐. 손등이지 이렇게 다 증명을 했어요. 다 증명을 했어도 누군가는 에이 평천 선생님 손바닥 내밀고 다녔다며?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벌어진 어떤 트라우마를 빗대어서 현대사회의 이 소문, 스캔들이나 악성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소설이 바로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알겠지? 잘 연결시켰죠. 자, 어찌됐든 흑백 논리의 오류가 가장 판을 치는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전쟁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전쟁 시대.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결합의 오류가 있네요. 따라해. 잘못된 결합의 오류. 잘못된 합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와 반대는 분해의 오류. 분할의 오류예요. 분해나 분할의 오류. 잘못된 분해나 잘못된 합성의 오류. 자, 합성의 오류에다가 적으세요. 옆에다가. 부분의 속성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분의 속성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분해의 오류는 반대죠. 전체의 속성이 부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걸 잘못된 분해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소금 절대 드시지 마세요. 소금? 이래. 소금 왜 안 먹어? 우리 맨날 먹는데. 안 돼요, 선생님. 소금 먹으면 안 돼요. 왜? 보세요, 선생님. 소금은 NaCl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 요거 뭐야, 요거 얘들아? 염소죠, 염소. 염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거 독극물이야, 독극물. 그러니까 이 염소가 들어간 NaCl 소금도 죽을 거예요.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부분의 속성이 전체의 속성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거. 논리적으로 이런 걸 잘못된 합성의 오류라고 해요. 알았지? 이해돼? 예전에 아테네 올림픽인가 올림픽 한번 할 때 올림픽은 원래 아마추어들의 경연장이에요. 아마추어들끼리 해서 금운동을 가리는 건데 올림픽 규정이 개정되면서
프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어요. 프로 선수들이. 그래서 농구라고 하는 종목엔 어떤 나라가 금메달 딸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을까요? 미국이. 미국 NBA에서 최고의 포지션별로 최고의 몸값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이번 올림픽에서는 농구는 무조건 금메달 미국. 과연 은메달, 동메달은 누가 따랄까? 뭐 이거 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팀은 드림팀이라고 했을 때 미국 팀이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동메달. 왜 그랬을까요? 각 개개인은 아주 몸값도 비싸고 스타 플레이어지만 농구는 혼자 하는 거야, 여럿이 하는 거야? 여럿이 같이. 그래서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범했던 거 잘못된 합성의 오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뭔데? 염소요. 야, 염소 볶음 죽어도 안 돼. 괜찮아요. 왜? 소금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 소금 맨날 먹지. 그러니까 염소 먹어도 아무 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몰아세운다면 이거는 무슨 오류라고? 잘못된 분해 오류, 잘못된 분할 오류라고 한다고.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다음 넘겨보면 논점 일탈이 오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3개. 따라해. 논점 일탈의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들이 단독 문제로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문항짜리 2점이나 3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논점 일탈의 오류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야?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얘들아? 오류 배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손 들고 선생님, 김서울의 진달래꽃은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논점 일탈의 오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독서, 지문, 개념 설명할 때 글에서 3가지 통일성, 뭐 완결성, 명료성 이런 거 배웠죠? 거기에서 통일성에 해당하는 거야. 통일성. 이 통일성도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는 글에서 과감히 삭제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통일성을 위하여. 그래서 이 논점 일탈의 오류는 통일성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알겠냐? 이제 엉뚱한 질문을 수업 시간에 한다 그러면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면 되겠죠. 집에서도 봐봐. 여러분 동생이나 누나 언니랑 막 싸우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딱 들어오면서 방문을 열고 니네 왜 싸워? 응? 그렇게 싸울 거면 나가서 숙제나 해. 집에 각 방에 들어가 숙제나 해. 뭐 이러잖아. 아니 형제가 싸우고 있으면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니네 그렇게 싸울 거면 가서 공부나 해. 그러면 진짜 이러면서 문 콱 닫고 들어가지 말고 엄마 앞에 가서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 엄마께서는 지금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논점 일탈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류 배웠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엄마가 미안 이렇게 할 거야. 미안. 어제 비가 왔는데 우산 없이 학교에 갔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친구가 맞아 비가 왔으니까 올해 벼농사 참 잘 될 거야. 이러면 사오정이라고 그러지? 일명 사오정의 오류라고도 해.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학교에 갔어. 그러면 진짜 너 비 안 맞았어? 이렇게 감기는 안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벼농사 참 잘 될 거야. 이러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순환 논중의 오류가 있네요. 형광펜을 칠하고. 그래, 순환 논중의 오류. 잠깐. 너무 더운데?
자, 순환론 중에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순환론 중에 오류도 우리가 토론하거나 뭐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누구랑 이야기할 때 많이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 이제 친구 하숙집이나 뭐 기숙사나 혹은 자취방이나 뭐 이런 데 원룸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든 그냥 음료수를 마시든 이렇게 많은 이야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보다 대학교 가면 이제 성인이잖아?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그런데 밤새도록 졸린데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학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애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종교 이야기 많이 해요. 정치, 종교, 사랑. 이 세 가지는 웬만하면 낮에 얘기해, 낮에. 밤에 얘기하잖아? 밤새요, 밤새.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기숙사에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기숙사에서 학교 옆에 그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진짜 우리 기숙사생들이 다 갔어요. 1, 2, 3학년이. 정말 다 다녔어, 거의 다. 나 빼고. 그래서 어느 날 여름방학 때 그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10시에 기숙사에 갔는데 웬 양복을 탁 정장 차림에 아저씨 세 분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세 분이 딱 와서 선생님한테 전도를 하겠다고. 사랑하는 형제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목사님하고 형제 아닌데요. 그랬어. 우리 형들 많은데 목사님 없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래요. 형제고 자매래요. 그 목사님하고 토론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도하고 선생님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렇게 새벽 5시 반까지 한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봐봐. 형제여,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믿어야 된대. 그래서 선생님이 왜요? 그랬어. Why? Why do I believe you God? 그러자 목사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뭐 로마서 몇 장 몇 장, 요한복음 몇 장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몇 장 몇 장 하면서 뭐 나를 믿으면 복이 있고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뭐 형광펜 칠해난 뭐 그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책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What's the Bible? 성경책이 뭔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And then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형제요. Why? 성경책 쓰여져 있습니다. 감이 와? 얘들아, 이해되니? 뭐 한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1시간쯤 뒤에 보면 또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럼 또. 만약에 고등학교 때 누군가 선생님한테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라면 그렇게 쓸데없이 밤새지 않았겠죠. 응? 목사님께서는 지금 순환론 중의 오류에 범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났을 텐데 오류를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계속 밤을 샐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순환론 중의 오류. 순환론 중의 오류. 이해됐죠? 넘겨서 적어놔야 돼. 이따가 필기할 시간 줄게. 너무 많다. 12번째 아전인수의 오류입니다. 따라해. 아전인수의 오류. 아전인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논에만 물대기라는 이기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야? 이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야? 이기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전인수는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내세우는
이런 오류를 아전인수의 오류라고 해요. 여러분도 집에서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 어? 성적표를 딱 냈어.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 갖다 드렸어요. 다른 과목 다 잘 봤는데 국어만 3점 떨어졌네. 어? 그러자 엄마가 너 국어가 이게 뭐냐? 어? 평천쌤한테 배웠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수학 좀 오르고 영어도 오르고 사탐도 오르고 과탐도 올랐는데 국어 못한 것만 가지고 왜 그래 엄마는? 아니 네가 다른 거 잘했어도 이것도 잘했으면 더 좋잖아. 그러자 여러분은 몰라. 엄마는 맨날 나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못한 것만 얘기해. 그래서 문 닫고 팍 들어가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오늘 어떤 오류야? 아전인수의 오류.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런 걸 아전인수의 오류라고 해요. 따라해. 아전인수의 오류. 아전인수의 오류. 그래. 그 다음 복합질문의 오류라고 하는 게 또 나왔네요. 좀 낯설죠 이제. 따라해. 복합질문의 오류. 복합질문의 오류.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예 아니면 노로만 대답해야 돼. 이제 담배 끊을 거지? 잘 생각했어. 이제 담배 끊을 거지? 예로 대답하든 아니요로 대답하든 그냥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의도대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미 딱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이거. 복합 질문의 오류는 여러분 잘 배워놨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될 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다단계. 다단계? 갔다 왔어? 다단계는 가도 돼. 병원. 아프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병원 가지 말고. 두 번째는 경찰서. 교도소 가기 전에 경찰서를 먼저 가야 되니까 경찰서는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모르는 거야, 인생은. 인생은. 선생님은 경찰서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딱 한 번 가봤어요.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어. 다시 갔는데 없어졌어요. 찾아야 되는데 당구장 주인이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게 한 10분밖에 안 걸렸거든? 근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구장 주인 아저씨한테 사장님한테 이거 보셨냐? 그럼 자기는 본 거 같대요. 본 거 같는데 없어졌대요. 말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 몰랐는데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로 점유권 이탈이라고 해요. 점유권 이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에다가 뭘 놓고 갔어. 근데 그 놓고 간 물건을 그 매장 주인이 사장이 제대로 관리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관리를 안 하고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유권 이탈이래. 그래서 잘못한 거래요, 주인이. 어쨌든 경찰서를 그것 때문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그 뒤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를.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경찰서를 갔어. 무슨 일에 연루돼서. 그러면 형사나 경찰 아저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일부 비양심적인 형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검거율이라고 하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에 훔친 돈으로 스타벅스 커피 샀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그럼 어디다 썼어? 지난주에 훔친 돈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쨌든 훔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냐 이거? 왜 죽였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원한 관계야? 아니야? 그럼 뭐야? 빚졌어? 아니야? 그럼 왜 죽였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미 살인자가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복합 질문의 오류는 다른 오류도 다 중요하지만 잘 머릿속에 새겨놨다가 나중에 술 먹고 사고 치고 경찰서 가더라도 복합 질문의 오류에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 원칙 혼동의, 거기 일간지의 여론조사가 있네요. 다음에 역대 통치자 중에서 누구를 가장 훌륭하다고 보십니까? 1번 박근혜, 2번 박근혜. 누구로 할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잘못했구나. 1번 박근혜, 2번 이명박. 그럼 둘 중에 골라야 되잖아.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되다, 그지? 이런 것도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거 결과는 많이 믿으면 안 된단다, 얘들아. 자, 그 다음 따라하자. 원칙 혼동의 오류. 시작.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원칙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원칙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그 원칙을 혼동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예요. 자, 얘가 나와 있지만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 있죠?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험 볼 때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풀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같으면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오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지금 너는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단다? 원칙 혼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지. 알았지? 점점 똘똘해지고 있나요? 거기 세 번째 거 보면 남을 때리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권투 선수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안 돼? 원칙 혼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넘겨서 편향된 통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 편향된 통계의 오류가 있어요. 자, 통계 수치, 통계라고 하는 학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충분히 조작될 수 있습니다. 뭐 될 수 있다고? 조작될 수 있어요. 특히나 정치판에서 하는 많이 발표되는 그런 통계 자료들은 많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어떤 한 신문에서 딱 나오는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한 번쯤은 의심하고 한 번쯤은 다른 식으로도 바라보고 이래야 편향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 대통령의 인기도를 조사했대요. 국민의 99%가 지지하고 있대. 어디서 했는데? 어디서 했어? 대통령의 고향 마을에서. 100% 안 나온 게 이상한 거지, 그치? 얘들아, 평촌 선생님 잘생겼니? 라고 여론조사 했어요. 어디서요? 국어생각학원에서. 몇 프로 나올까요? 안 나와? 100% 나오지. 응? 못생겼어요 하면 태원이니까. 알았지? 그렇게 통계 자료는 많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로 의도 확대의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 의도 확대의 오류. 형광펜 칠해놓고 별표 하나 쳐놓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자, 우리 남학생들 두세 명이 복도에 나가서 학원 로비에서 막 장난치다가 갑자기 정수기를 넘어뜨렸어요. 응? 그래서 팍 물바다가 됐어, 물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가가지고 야, 일로 와. 너네 일로 와. 선생님 잘못했어요. 야, 니네 뭐냐? 지난주에도 쉬는 시간에 거기서 얼쩡거리지 샜어. 네. 지지난주에도 얼쩡거리고. 네. 니들 맨날 그 앞에서 정수기 앞에서 정수기 쓰러뜨리려고 깨뜨리려고 매주 거기서 있었던 거야. 이렇게 몰아세워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면 뭐가 아니야 임마. 어? 부모님 모셔와. 이게 윽박질러요. 여러분의 의도는 정수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데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물 먹으려고 그렇게 갔는데 옆에 친구가 뭐 걸려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건데 마치 정수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매주 학원에 와서 그 근처에 가서 얼쩡거렸던 것처럼 몰아세운다면 아닌데요 이러면서 울먹울먹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선생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정수기 근처에 있었던 거 맞고요. 지지난주에도 정수기 근처에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아무렴 저희가 물이 뭐 수업 듣다가 목말라서 정수기에 물 먹으려고 거기에 갔던 건데 아무렴 저희가 정수기 깨트리려고 했겠어요? 선생님께서는 너무 저희들의 의도를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도 확대 오류를 범하고 계세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외국에서 온 애들하고 토론하거나 막 해봐. 어? 니네도 학교별로 고등학교 때 토론 대회 있죠?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토론 대회 나가서 그냥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오류를 다 알아야 남이 잘못을 그냥 잘못했다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목소리 크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불리하지. 님께서는 지금 의도 확대의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님께서는 지금 흑백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자기 자신이 오류를 또 범하지 않도록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그런 토론 대회에서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가서 보세요. 나가서 해봐. 학교에서. 어? 선생님이 그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대치동의 모 고등학교에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이 와서 했는데 오류 배우고 난 다음에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딱 개학하고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4월 달인가 교내 대회가 있었거든. 거기에 나가가지고 5명이 선생님 제자 중에 5명이 학교에서 상을 탔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서울시 대회에 나갔어요. 서울시 대회. 고등학생 토론 대회. 그래서 거기서 2명이 서울시에서 1, 2등을 했어. 얘네들은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뭐 모의 유엔 토론 이런 데도 갔었어요. 한 해는 고대 가고 한 해는 이대인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할 수 있어 너희들도. 맨날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오류를 배우는 이유는 똘똘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똘똘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그렇지. 그 다음 잘못된 유비추론의 오류가 있습니다. 유추는 알지? 유추. 전에 해줬어. 비교와 유추의 차이점 해줬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비교 유사성, 유추도 유사성에 해당하는 건데 비교는 동일 영역끼리, 동일 영역 내에서 유사한 거. 황소개구리가 토종물고기를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다 잡아먹어. 그것처럼 블루길이나 베스가 토종물고기를 다 잡아먹어. 그럼 비슷하죠? 동일 영역이잖아. 어? 환경학, 이것도 환경학 또는 생물학. 그러니까 이걸 비교라고 해요. 너의 키와 나의 키를 비교한다고 그러지 유추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동일 영역, 신장, 키. 그런데 유추는 다른 영역이에요. 토종개구리가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영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어를 잡아먹고 있어요. 써줘. 토종개구리 하면 뭐가 있어? 참개구리, 청개구리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거를 잡아먹어요. 그것처럼 블루길이나 베스나 이런 물고기가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어. 이러면 비교고. 영어가 우리 고유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학이에요? 언어학. 얘는 생물학.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이거는 유추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추.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유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추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유추라는 말은 유추를 잘못한대요. 컴퓨터와 인간은 비슷하죠? 얘들아, 컴퓨터 인간은 비슷하잖아? 컴퓨터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의 기능이 유사해요.
유사한 거 맞아? 맞아? 얘는 사람이고 얘는 기계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이 컴퓨터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유추다. 알았지? 컴퓨터는 아직 감정이 없어요. 물론 미래의 AI 시대가 도래하면 뭐 감정을 프로그래머화 시킨달지 뭐 이런 AI가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감정은 AI가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해요. 어떤 영화에선가 보면 터미네이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거기에 감정까지도 들어가는 뭐 이런 터미네이터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생학적 오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발생학적 오류. 그 사람의 출생, 배경 이런 것들을 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아저씨들 보면 혹은 정치성 기사에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네, 아직도 막 경상도 사람은 어떻네 이런 지역 차별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어디죠?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등,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리다는 등 이런 것들은 다 발생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알겠냐? 그런 거 다 오류니까 하면 안 되겠고요.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하는 거요. 철폐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게 발생학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래. 저 친구는 무슨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무슨 고 다니는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성급한 일반화이면서 동시에 발생학적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료적 오류 18번째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심리적 오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리적 오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 오류는 인간의 심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은 오류를 심리적 오류라고 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는데 이때 이 감정, 인간이 가진 감정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에 호소하는 오류? 동정에 호소한 오류, 다른 말로 연민에 호소한다고 해요. 따라 연민의 호소, 심의 호소, 세 번째는 뭐 있어요? 그렇죠. 사적 관계에 호소한 오류. 감정에 호소한 오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민에 호소한 오류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너무 힘들어서 수업을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얘들아. 괜찮겠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괜찮겠니? 그래.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야? 선생님께서는 지금 연민의 호소한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업을 더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그럴 리는 없어.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두 남매가, 어린 남매가 타가지고 저희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이런 거 해봤어? 해봤대. 봐봤어? 지하철에 여기는 별로 없어. 근데 뭐 1호선이나 2호선만 타더라도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런 앵벌이 한다고 그러지? 앵벌이. 도와주면 안 돼. 뒤에는 다 조폭 아저씨들이 뺏어요. 어쨌든 연민의 호소한 오류입니다. 거기 사례 봐봐, 사례. 교수님의 과목에서 낙제점을 주시면 저는 이번에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병상에게 누워 계시는 아버님 대신에 제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 그래서 학점을 잘 주고 장학금을 달라. 이런 거죠. 말이 돼, 안 돼? 안 돼. 상황은 이해하지만 선의의 경쟁은 냉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한번 그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이렇게 뭐 인강 찍을 거는 아닌데 어쨌든 선생님이 평생에 컨닝이라는 걸 한 번 해봤다. 딱 한 번. 대학교 때 하도 많은 알바를 하면서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수영 공부로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잖아. 서술형으로. 뭐 예를 들면 국어 생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여튼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예상 답안을 질문을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수업 들은 것 중에. 그래서 예상 질문을 몇 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글을 쓴 거죠. 컴퓨터로 쳤어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너무 뭐 이렇게 좀 실력 발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긴장해서 미리 A4 용지에다가 다 쳤어요. 이렇게 탁탁탁탁탁 답안지를 딱딱 예상 문제 3개를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를 축소 복사했어요, 얘들아. 축소 복사를 여러 번 하잖아? 그럼 쭉쭉쭉 짜가지고 이렇게 요만하게 돼요. 볼똥말똥, 글씨가 볼똥말똥. 그거를 필통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필통 이렇게 뚜껑 넣는 거 있지? 그 안쪽에다 이렇게 붙였어. 한번 해봐. 시력이 좋아야 돼. 그런데 웬걸 이 예상 문제 중에 2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2개가. 그냥 외워서 써도 될 걸. 그래도 이제 어려운 용어 같은 것들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뚜껑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놓고 조 교수님이 왔다 갔다 감독하는데 이제 헐떡헐떡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썼어요. 컨닝을 했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야. 컨닝을 했어, 컨닝을.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쫙 멋지게 써서 냈습니다. 냈는데 웬걸 이제 내고 시험장을 딱 나가는데 다리가 막 후두루 떨려 이렇게. 다리가 풀려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대 기숙사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진짜 가면서 막 눈물이 막 콱 쏟아지는 거야. 죄의식 때문에. 컨닝을 했다는 이 죄의식 때문에 막 꺼이꺼이 울면서 기숙사에 갔어요. 기숙사에 가서 이제 막 밥도 안 먹고 잠이 와? 안 오지. 윤리 도덕성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이틀 밤을 새면서 그냥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고백하는 편지, 그러니까 실토. 고백하는 편지를 써, 손편지로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문과 몇 학번 병천입니다. 실은 이번 기말고사 때 이렇게 그 눈 오는 날이었어요. 기말고사 때 본의 아니게 의도적이죠. 본의 아니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부정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선생님 과목 시험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이제 막 써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뭐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접어가지고 넣고 찾아갔어요. 교수님실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어. 갈 때마다 이제 문이 닫혀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문틈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방학을 했어. 시험을 끝나고 방학을 해서 집에 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1월 달쯤에, 한 달 뒤에. 교수님이 전화를 탁, 남자 교수님인데, 국문과 뭐, 이평천인가 그래서, 네, 교수님.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니요. 딱 이러는 거야.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 많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거둬봤지만, 자네 같은, 그런 청년 처음일세, 뭐 이러면서. 그리고 통화를 이제 잘 했어요. 잘하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때서야 마음이, 무거운 돌이 막 바위가 있던 게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밝게 이제 살았어. 살았는데 성적표가 나왔네? 성적표가 나왔는데, 와우.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했으면 이제 뭐 A뿔 맞을 거라면 그때는 이제 뭐 뿔 제도가 없어요. 연대는 지금은 생겼다고 하던데 BCT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분명히 요 정도 되는 답안이었어요. 답안. 그런데 뭐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뭐 B 정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D를 줬네. D를 줬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D를 주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재수강해서 A를 맞았는데 재수강할 때 정말 그 교수님 너무 미워가지고요. 그냥 모자 쓰고 잠바 입고 맨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D가 맞아? 내가 교수님이었으면 좀 고백했으니까 B나 C 정도면 다시 재수강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 뒤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역시 고백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연민의 호소한 오류. 힘의 호소한 오류도 있어요. 따라해, 힘의 호소한 오류. 니들 목소리 작으면 다 쫓아낼 거야? 어? 이렇게 얘기하면 딱 손을 들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힘의 호소한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교실에 와서 뭐라고 하시면 다른 애들 딱 주눅 들어가지고 깨갱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손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교장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오류? 힘의 호소한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사적 관계 호소한 오류가 있어요. 따라해, 사적 관계 호소한 오류. 일명 우리가 남이가 오류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국어 잘 봐가지고 잘 되면 어떡할 거야? 선생님이 늙고 힘들어가지고 빚을 좀 졌어. 네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빌딩이 5개야. 강남에. 좋지? 그럼 선생님이 찾아가서 아이고 선생님 힘들다. 옛날에 선생님 국어 생각하면서 해줬잖아. 어? 20억만 좀 줄래? 그랬어.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줘? 야 이놈아 우리가 남이가. 어? 여러분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학원생과 수강생 그러면 잘려. 사제관계, 사제관계. 스승과 제자관계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사적관계 오류에 많이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친구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 가족 때문에 보증 같은 거 잘못 쓰거나 이래가지고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적관계 호소한 오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오류다. 자, 사람의 오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별표 칩니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일명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도 해요. 다수가 뭘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꼭 한쪽 코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달의 베스트셀러, 금주의 베스트셀러 이런 거 들어있지. 그 밑에 시간이 남으면 왠지 그쪽을 기웃기웃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왠지 사서 좀 읽어보고 싶고 안 읽더라도 사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뭐 이런 느낌 든 적 있지. 그 베스트셀러 서점에서 게시하는 거는요 다 군중의 호소한 오류예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당신도 읽어라 뭐 이런 거거든. 그건 군중의 호소한 오류예요. 이 자동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럽 13개 국가에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다고 쳐봐. TV 광고가. 그거 어쩌라고. TV를 보는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요? 사라고 그 차를. 그런데 그 자동차는 유럽의 도로 교통 상황과 유럽인들의 그 자동차 문화 이런 거에 딱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이 잘 팔렸을 가능성이 높죠. 한국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한국인의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것과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대중의 호소가 오류입니다. 주로 많이 CF에서 많이 써요. 광고 같은 데서. 군중의 호소한 오류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학원에서요. 대치동에 있는 뭐 학원에서 줄을 세웠어. 새벽에. 등록하는 줄을. 한 1.5km를 쫙. 이 중에 80%가 알바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알바들. 1시간 동안 서 있으면 10,000원 줄게. 이래가지고. 한 200명을 고용해가지고 쫙 새벽부터. 그러니까. 출퇴근하거나 뭐 아침에 수업 들으러 가던 다른 학원으로 가던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뭐지?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정말 멍청한 수험생인 학부모들이 또 뒤에 이렇게 꼬리를 몇 명 섰다고 합니다. 조수업 들어보려고. 이런 건 전부 다 군중이 호소한 오류. 알겠냐? 자, 그 다음 부적합한 군중이 호소한 오류 형광펜 칠했어요. 별표 2개. 그 다음에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한 오류. 선생님이 무슨 과목 선생님이야? 국어요. 그런데 3시간 수업하는데 2시간을 영어를 하고 1시간을 수학을 하고 종이 쳤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은 국어 공부를 하러 왔는데 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그지? 이상해. 그런데도 선생님이 너무 열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학 2시간 듣고 영어 1시간 듣고 갔어요. 그런데 똘똘한 친구는 와서 중간에 손을 듭니다. 선생님, 여기 국어학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학을 말씀하시는 건 부적합한 권위 호소하는 오류 같아요. 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돼? 생각을 잘 해보면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화장품. 최진실을 모르는구나 이제. 최진실 대신 누구 넣어? 그냥 아무나 넣어. 최근에 누구? 셜리? 뭐 이런 애들 넣어도 돼요. 어쨌든 화장품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들을 써서 화장품 광고를 하는 거는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광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별이 5개짜리가 나오네요. 인신공격의 오류. 따라해. 인신공격의 오류. 이거 뭐냐? 자, 인신공격의 오류는 많이 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 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이제 외모나 이름 가지고 많이 놀리기도 하고. 선생님 이평천이잖아요? 이평천. 꼭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뭐 국어생각 이평천 원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평촌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평촌 알지? 평촌. 저 안양 쪽에 있는 학원가. 거기 평촌에도 국어생각학원 있나? 뭐 이러면서 혼잣말로 어머니들 막 그래요. 또 이천평 선생이라고도 많이 놀리고요. 애들이. 이평천인데 이천평.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정황에 호소한 오류는 넘어가겠습니다. 발생학적 오류라고도 하는데 비슷해요. 그거랑. 그 다음 2개 중요하네요. 피장파장. 따라해. 피장파장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는 이른바 역공격의 오류라고도 해요. 뭐 하나를 딱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뭐가 잘났는데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너 오늘 왜 지각했어? 응? 지각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지난주에 지각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지각하는 거 이번 주에 지각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흥분할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말하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해. 역공격의 오류 이렇게. 동생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생. 많이 있네. 내려. 동생이 엄마한테 막 용돈 달라고 뗐어. 응? 그러니까 형, 누나, 언니로서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엄마한테 요즘에 힘든데 용돈 달라고 그래? 응? 분위기 파악 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생이 누나는 뭐 지난주에 뭐 치킨 사 먹고 못 사고 막 다 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그냥 대드는 경우 있지. 그럴 때 조그만 게 진짜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앉아봐. 그래서 오류 중에 피장파장의 오류를 설명해 주면 돼요. 알겠지? 역공격의 오류라고 해.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비난에 대해서 나는 상대방도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일명 이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정치인이 어딨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어느 한쪽에서 한쪽을 딱 공격했는데 거기서 너는 뭐가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해요. 원천봉쇄 오류도 별표 3개 치고 마지막입니다. 자, 원천봉쇄 오류는 일명 옆에 우물의 독뿌리기 오류라고도 합니다. 우물의 독타기 오류.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이 있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을 가운데에 있는 우물을 이용했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래서 그 우물로 매일 아침에 밥을 지어서 먹고 사는 마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자, 그 마을 우물에 밤에 누군가가 와서 아주 심각한 독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물이 다 오염됐네. 그걸 사실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와가지고 물을 길어서 평상시처럼 가서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 심지어 그 마을에서 왜 사람들이 죽었는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마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걸 조사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잘 봐.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야, 빨리 가서 자, 얼른. 늦게 자면 착한 어린이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원천봉쇄 오류입니다. 아니, 늦게 잘 수도 있지,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 자는 애들은 다 나쁜 애들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상하게 가서 자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자면 나쁜 애 취급을 받을 것 같고. 오류를 알면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제안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했다가는 제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돼? 이런 걸 원천봉쇄 오류라고 합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정부 입장을 거부하는 사람은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원천봉쇄 오류는 많이 좀 강하게 윽박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때 힘에 호소한 오류와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오류에 대한 종류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은 한 번 해야 돼요. 몇 번? 한 번 이상 해야 돼요. 한 번 이상. 마지막에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3분 줄게. 3분. 기억을 보충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걸 고르시오. 기억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단점은 내가 아는 단 하나의 사례, 곧 나의 경험에만 의지하여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오류 중에 뭐겠어? 귀납적.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귀납적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도 뭔지 잘 봐야 돼요. 2번은 뭐예요? 도박사의 오류, 잘못된 확률의 오류라고 적고요. 3번은 신랑도 훌륭해, 신부도 훌륭해. 그래서 가정도 훌륭해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잘못된 결합의 오류. 이것은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 흑백 논리의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이것은 피고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곧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무슨 오류? 무지에 호소한 오류. 무지. 입증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다. 자, 그래서 오류의 종류들을 다 점검을 했고요. 문제들은 되게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념을 알면 문제에 적응하는 거는 오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오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논리적인 삶을 사는 거다. 논리적인 거다. 꽤 오래전이긴 한데 100분 토론이라는 토론 프로그램 알아요?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던 거기에 예전에 정말 치열한 공방, 뭐 교수님, 국회의원들, 전문가 다 나와가지고 찬반 토론을 막 했는데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뿐만이 아니라 그 방청객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들이 정말 답답했어요. 답답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서로 그 나온 전문가들이. 마지막에 도중에 끝 무렵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럼 이제 방청객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서 마이크를 이제 넘겼어요. 그때 한 여대생이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다음에 좀 전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그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모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무지호산 오류 아닌가요? 아직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톡 이렇게. 그러면 턱턱턱 얘기했어. 그때 전국에 있던 시청자들이 전부 다 가슴이 뻥 뚫렸어요. 방청객이 막 박수 치고 손석희 아나운서조차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0분 동안 가장 토론을 잘한 분인 것 같네요. 이러면서 박수를. 지금 개인기 했는데 안 웃는 거야? 손석희 아나운서 흉내 냈는데 별로 안 닮았어? 그렇게 해서 그 여대생은 온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요즘으로 치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죠. 사이다 발언. 그래서 너희들이 검색에다가 이렇게 치면 아주 옛날 그 마이크 잡던 선배가 나옵니다.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쳐보고 이 사람은, 이 언니는 대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향후 48시간 동안 실검 1위.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각 정당으로부터 대변인 역할을 섭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류를 잘 알아두면 몇 년 뒤에는 또 서강대녀라는 검색어로 실검 1위를 하는 언니가 탄생해요. 선배가. 어쨌든 오류를 잘 알면 오류를 범하지 않아서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줬지만 논리를 잘 하려면 일단 명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제는 뭐라고 그랬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끝에 뭘로 끝나야 돼요?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문장. 자, 따라하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이걸 명제라고 한다. 명제. 그래서 이 명제들은 굉장히 다수로 존재를 해요. 다수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명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될 만하는 이러한 명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 명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결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딱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논리적인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논거로 삼는 것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거로 삼는 또 다른 명제들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겠죠. 얘들아, 그치? 다수의 명제라고 해요. 다수의 명제들. 이러한 논거로 삼는 다수의 명제들을 우리는 일컫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 전제라고 했어. 따라해. 전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들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추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한다고? 추론을 한다. 추론. 이 추론을 누가 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논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어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국어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국어 시험은 수학 시험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수학은 x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 있어. 수능에서. 그러면 x값이 얼마니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나오면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왔어. 내가 풀었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 다시 풀죠. 다시 풀어. 뭐 없네? 그러고서 지우고 다시 풀어. 그 과정이 잘못됐나? 숫자가 잘못됐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걸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틀렸어도 그냥 넘어가요. 답이 개운하게 나왔으니까 여기 있어 다행스럽게도. 틀린 다음에 이제 해설지 보고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학 시험은 30문항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 국어는 일단 제시문을 봐야 되고, 그지? 31번 발문이라고 해. 발문 읽어야 되고요. 또 보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 2, 3, 4, 5번이 있고요. 이걸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몇 문제야, 국어는? 45문항이잖아? 5가지 선택을 하면 225가지의 판단을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이 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분 안에. 대답 오케이? 이 판단을 잘하려면 독해도 잘해야 되고 문제 유형도 익혀야 되고 보기도 잘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나 지문 보는 거나 보기 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지기 시간에 한다는 거죠. 다지기 시간에. 알겠지? 그리고 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 이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결론에 해당하는 거야.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예요. 다 문장으로 돼 있지. 뭐라고 볼 수 있다. 뭐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결론이 T인지 F인지를 O인지 X인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반드시 어디에 보기나 지문에서 뭘 가져와라고 합니까? 근거를 찾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 됐다. 그죠? 이 근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예요. 근거를 여기서 찾아서 이 선택지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추론해내는 능력,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이게 국어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수능에서. 그랬지? 옛날에는 이제 내신 문제들이 거의 뭐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외워서 그냥 띡띡띡 푸는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내신도 다 추론형으로 나옵니다. 추론형으로.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삶을 똑똑한 논리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 오류를 잘 배워놓으면 추론하는 힘이 생기고요. 그 추론하는 힘은 여러분들 시험 성적에 국어에 점수화시키는 데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요때만 해준다 그랬어요. 알겠지? 요때만. 그래야 세상은 공평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